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도가 2021년 수행한 의대 설립 연구 용역 자료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염두하고 용역을 진행한 게 아니라며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전남도가 한 발 물러선 건데요. 그동안 결과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순천시와 순천대 측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일 전남도가 단일 의대 공모 방침을 밝힌 이후 평행선을 달렸던 전남도와 순천권.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전남도의 의대 공모 법적 권한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2021년 전남도가 수행한 의대 설립 연구 영역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00번을 양보해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전남도에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정해 준 것으로만 해석을 하고 나머지들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했어야 맞다. 해당 용역이 특정 지역을 염두하고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순천시와 순천대 지역정치권은 지난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전남도 행정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의대 유치 추진에 대한 모든 행위는 신뢰성을 잃어 수긍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용역 결과를 우선 빠짐없이 공개하라. 전남도는 이에 대해 용역 결과와 관련 자료가 동서부권에 따라 편향적으로 해석될 경우 지역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순천권의 요구가 거세고 이른바 오자대화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돌연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남도는 당시 용역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수행한 것으로 의대 없는 전남의 신설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서부 여건을 비교 분석했지만 의대와 부속병원 최적지를 선정하거나 제시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용역에는 경제성 분석과 도민 설문조사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이 같은 내용을 도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리한 조건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또 다른 우리 도민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서 정말 이 내용을 이제 의료 전문가 15명 정도가 세세히 분석한 내용입니다. 결국 전남도가 오자회동 불참과 공모 불참을 시사한 순천권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되는데 한편으로는 순천시 등의 반발에 전남도가 손을 든 형국이 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결정과 함께 오는 17일 오자대화 성사를 위해 순천권을 향한 설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순천권은 이번 용역 결과 발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언급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남도가 그동안 추진한 모든 의대 관련 용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아직 대화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공동 입장문에서 제시한 구체적 공모 방안 공개, 탈락지 대책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아 우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한편 광양시가 의대 설립 관련해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를 염원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동부권 의대 유치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의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라 제시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를 염원한다는 광양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고 중증 응급 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동부권 의대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광양시답게 영원함의 상생이라는 거대 정치 논리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설립은 비단 전남 동부뿐만 아니라 하동, 남해 등 경남 서부권까지 아우르는 영호남의 필수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 시장은 특히 의대 유치가 먼저라며 병원 입지에 대한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순천대 의대 유치에 광양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 건데 지금까지 순천 이외에
고흥군과 군의회, 곡성군과 의회, 여수시 의회, 여기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달라도 지역민들의 뜻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른 동북권 시장 군수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전남 동북권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지지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민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서부권 출신 도지사가 강행하는 공모 절차가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으며 목포시와 목포대가 협조하는 것도 이런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가대학 시설 문제도 어떻든 대학과 교육부가 주요하게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라남도가 심판이자 선수 역할까지 다 해버리면 과연 여전히 전라남도 지사는 서부권 중심으로 모든 행정을 고민하는 사람인데 결국 현재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가 희망대학의 신청을 받아 정치 논리가 아닌 의료의 논리로 결정하는 것만이 봉합책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 환경미화원들이 순천대 의대 신설 염원을 담아 지역 홍보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시 직영구와 대행사 청소 차량 60대와 환경미화원 착용 안전조끼에 국립순천대 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문구를 부착하고 관내 24개 읍면동 구석구석을 누비며 환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환경미화원 노조는 전남 동부 지역의 경우 대규모 산단이 밀집해 있어 산재 위험 요소가 높은데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중증 응급 환자의 타 지역 의료기관 이송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의대 신설이 의료 논리와 원칙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흥군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에 들어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초 농식품부로부터 고흥만 간척지 20헥타르에 대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승인을 받아 최종 공모 사업이 확정됐다며 올해 안에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57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30개 농가, 한우 3,000마리 규모의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의 관광 중심지였던 여수해양공원이 극심한 상권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낭만포차의 이전 이후 관광객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인근의 벽화마을과 카페거리도 활기를 잃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관광의 중심지였던 종포해양공원. 바다와 가깝고 조망이 좋아 최고의 입지로 꼽혔던 2층짜리 건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해양공원의 가장 큰 카페였던 이곳은 여수 앞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임대가 붙었습니다. 중앙동 상권의 중심지인 또 다른 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 2층 점포 25곳 중 무려 15곳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최근 1, 2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유지가 안 되고 하고 지금 여기 상가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다 나가려고 준비 중이고 저도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이제 건물주도 돈이 없어서 저도 지금 못 받고 못 나가는 중이에요. 해양공원 일대 상권이 크게 위축되기 시작한 것은 낭만포차가 이전한 이후부터라는 게 상인들의 얘기입니다. 인근 고소동의 벽화마을과 카페거리도 낭만포차와 함께 여수의 주요 관광 코스였지만 이곳 역시 활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임대가 붙은 카페와 적막한 마을. 고소동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도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지금 댕기를 너무 마음 아프지요. 한 번씩 이렇게 둘러는 가도 카페에서 차 마시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해양공원 상인들은 여수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다변화와 야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해양공원 주변 침체된 상권을 다시 살려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일대가 남도 음식 문화거리로 지정된 만큼 트렌드에 맞는 행사 개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저렴한 음식, 그다음에 야외 음식과 음악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다시 여수가 다시 낭만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시행됐던 낭만포차 사업. 2019년 각종 민원으로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하면서 인근 구도심이 관광객 감소와 맞물려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이 시민친화공원으로 재조성됩니다. 광주시는 5.18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사업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쳐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 5.18 민주묘지와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신설하고 통합관리동 위치를 조정해 진출입 동선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거북선공원 호수의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여름철 녹조와 악취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거북선공원 호수의 퇴적물 시료를 채취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오는 6월까지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한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수중생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한편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질 정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제18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오는 25일 전국 소년체육대회도 열리다 보니 주 개최지인 목포는 물론 전남 곳곳에서 막바지 점검이 끝났는데요. 대회 기간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립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와 소년체육대회에서 달리기와 멀리뛰기 등 육상 종목이 열리는 목포 종합경기장.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앞두고 안내판을 점검하는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는 17개 종목에 3,8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할 예정. 목포와 무안, 해남과 광양 등 5개 지역에서 e스포츠와 배구, 보치화와 골볼 등 17개 경기가 치러집니다. 목포시는 지난 전국체전을 사고 없이 치러낸 만큼 안전한 체전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회 개막에 앞서 선수단과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숙박과 음식, 교통과 주차 분야에 대한 점검을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으며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53회 소년체전은 육상과 축구 등 36개 종목에 18,757명이 참가합니다. 전남에서는 바둑과 레슬링 등 35개 종목에 1,225명의 선수와 임원이 실력을 선보일 예정. 팀별 종목이 많아 참가 선수들의 절반 이상인 758명이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목 석권을 이룬 바둑 종목과 또 순천 팔마중학교 배구팀에서 2연패를 또 육상의 구례 여중의 최지우 선수가 400m 3연패와 완도중학교의 김태양 선수 역도 상가랑 도전 등을 저희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체전의 의미를 알릴 개회식은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주제 공연과 인기 가수들의 공연, 버스킹과 페이스 페인팅 등으로 펼쳐집니다. 대회 기간 전라남도 청소년 박람회와 메가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잇따라 열려 체전의 열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권역 내 연계 관광의 강화와 차별화된 관광 트렌드 제한을 위해 해외 벤치마킹에 나섭니다.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9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오늘부터 25일까지 12일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 4개 도시를 방문해 국가 간 유기적인 관광 연계 사례와 남해안 남중권의 접목 가능한 관광 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무연수에는 협의회장인 보성군수와 여수 광양시장, 남해군수 등 7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사천시와 하동군은 각각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와 야생 차문화 축제 개막으로 불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합니다. 전남 지역아동센터 374곳의 종사자는 850명으로 전국에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오는 7월부터 호봉제가 도입됩니다.